네, 반갑습니다. 송원학원 수학과 심상호입니다. 2019년 아침 수학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 방송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30분 정도고 매주에 한 강의씩 정도 나가는데, 그럼 이제 이 2월 달부터 해서 한 11월 초순 정도까지 나갈 것 같은데, 과연 이 아침 방송 시간 30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작년에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해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일단은 각 파트별로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금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21번, 29번, 30번만이 아니고 20번이라든지 한 19번 또는 27번, 28번까지도 문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녀석들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쭉 넘기다 보면 중간중간에 문항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중간중간에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촬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다시 다 풀고 다시 강의를 하고 이제 가르치고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웬만한 문제는 풀겠지만 혹시 작년에 했지만 또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풀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직접 혼자 풀어보시고 교재의 뒤쪽에 일단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혹시 강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QR코드를 찍으시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제가 또다시 나와서 이 문제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이제 미적분투의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부터 해서 미적분투 이제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백 정리하고 시간이 좀 된다면 확률 통계까지 조금 손을 대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침 방송이 아마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마 TV를 너무나도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침 시간대 이 방송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뭐 기출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다 풀어봤는데 난 다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더 잘 아시죠? 많이 한다, 잘한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말을 버벅댈 것 같습니다. 자, 중요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요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굳이 나는 강의를 안 들어도 혼자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이 아침 방송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펼쳐 놓으시고 쭉 풀어보시고 뒤쪽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출문제의 특징은 이 문제가 풀고 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사실 이 수능이라는 파트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왜 살아서 움직이냐 그러면 매년 출제하는 위원들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냈으니까 올해는 또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매년 바뀌니까 그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출제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라서 제가 좀 주절 됐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제 1강이죠. 여기 좀 화면이 제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프로젝트가 살짝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에 쓰던 프로젝트가 촬영하는 기사님 얘기하기로는 폭발을 했다. 물론 이제 뭐 큰 폭발은 아닌 것 같고 연기가 너무 안에서 뭐 좀 탔다 그러던데 새로운 걸로 바뀌었는데 조금 흐릿함은 좀 있습니다. 조금 흐릿함은 있는데 제 1, 2강 도형과 극한. 자, 우리가 이제 미적분투를 시작하면서 지수로가 함수 파트, 상가함수의 좀 기본적인 걸 좀 빼고 나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좀 질병에 나오는 파트 중에 한 개가 도형과 극한 파트입니다. 이 도형과 극한 파트의 최근의 경향을 보자면 문제의 번호대가 19번이나 17번대.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의 초창기나 또는 평가원의 초창기를 봤을 경우에는 20번까지 가거나 어쩔 때는 한 28번까지 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의 경향상에서는 좀 번호가 좀 앞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좀 이게 킬러 문항 쪽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킬러 문항 쪽은 아니고 킬러로 들어가기 직전의 문항들 중에 좀 약간 배치가 되는 경향인데 이 도형과 극한 파트가 조금 애매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수능시험처로 가서 1번부터 13번까지 풀고 14번 쫙 가서 계속 풀리면 괜찮은데 이 도형이라는 파트는
문제를 보고 선을 끊고 딱 한 번에 쑥 해결되면 쫙 가버리면 되는데 가끔 한 번씩 막혀버리면 이제 한 번 막히고 나면 좀 약간 깜깜해지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원래 도형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순간 착 안 되고 나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고 한 번 더 도전했는데 또 안 되기 시작하면 좀 많이 당황을 하죠. 많이 당황을 하는데 계속 그래도 번호대가 17번, 18번 정도라면 끝까지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다가 보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풀어낼 수는 있죠.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지만 뒤쪽에 나오는 번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제 당황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쪽 번호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주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건데 중간에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일단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과 극한 쪽의 파트의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습을 좀 많이 해놓는 것이 수능에서 어떤 게 나오더라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러면 실제로 도형과 극한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도형 문제들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능에서 나오는 도형은 절대 어려운 도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기본 도형입니다. 그럼 이때 이 기본 도형이 어떤 게 기본 도형이 하면 중학교 때 배우셨던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들을 만났을 때 좀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심오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어차피 기껏 해봐야 중학교 도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다가 좀 안 되더라도 이게 순간 안 됐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기껏 해봐야 중학교 도형인데 중학교 도형에 나오는 성질밖에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만 딱 가지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풀어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하고 계속 줄줄대고 있는데 일단은 도형과 극한을 풀기 전에 간단한 상식 몇 가지 정도를 좀 정리 좀 할게요. 아마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내용을 살짝 넣어놨을 겁니다. 일단 한번 넘겨보죠. 자, 팁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삼가함수의 극한과 차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모 분자의 모양을 보고 그 모양에 맞춰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일반적으로 극한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아래 위에 삼가함수라든지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극한 값이 결정이 되려고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사실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런 삼각함수와 차수인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의 차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 보면 y x라는 선이 하나 있어요. y x라는 선. 여기 y x. 이 y x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에 sin x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sin 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실제로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0 근방을 보시게 되면 y x하고 sin x가 완전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x 값이 0으로 간다면 sin x하고 x는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in x라는 놈 자체는 x가 0 근방에서는 어디에다가 x의 근사가 된다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sin x의 차수는 몇 차다? 1차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탄젠트도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탄젠트, 색깔펜 노란 거, 초록색 이로 가죠. 탄젠트 그림이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얘도 0 근방에 보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긴 걸로 쓰죠. 탄젠트 x라는 놈 자체도 어디에? x의 0 근방에서 x의 근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어차피 1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1차 요소예요. 제가 말하는 요소란 말은 0으로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0으로 가는 놈들을 제가 요소라고 하는데 사인과 탄젠트는 1차 요소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더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보게 되면 이게 sin x가 있어요. 이게 탄젠트가 있죠. 요 sin x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도, 여기 2분의 파이 정도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도를 봐가지고 어차피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얘의 역함수를 살짝 생각해 보자면 역함수를 살짝 생각해 보자. 역함수.
역함수 이렇게 쓸게요. 사인의 역함수 x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래 쓰고 나니까 어차피 y 꼴 x 대칭이니까 0 근방에서 x라는 놈에다가 여전히 접하고 있죠. 그 말은 사인의 역함수 x라는 놈 자체에도 얼마 하면 얘도 x의 근사가 되고 얼마 하면 얘도 1차인 거예요. 사인의 역함수도 1차다. 그러면 탄젠트는 제가 할 필요 없겠죠. 탄젠트도 똑같이 탄젠트 역함수 얼마 하면 x라는 놈 자체도 얼마 하면 x의 근사가 돼서 얼마 하면 1차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와 사인의 역함수, 탄젠트의 역함수 얘들이 0 근방에서 모두 다 몇 차다? 1차 요소라는 것을 첫 번째 챙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단순한 예제죠. 아주 단순한 예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얼마 하면 사인의 역함수 얼마 하면 3x가 나왔다. 이런 건 사실은 고민이 될 게 없어요. 사인의 역함수 3x 바로 쓰면 되죠. 그냥 3 쓰시면 됩니다. 그냥 사인 3x처럼 계산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얘기는 1차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인과 탄젠트 1차, 사인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도 뭐다? 1차다. 자, 그 다음 걸로 가죠. 이 첫날 첫 강인데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살짝 어지러지는데 일단 최선을 다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봤을 만한 그림 중에 한 개인데 여기 글자가 좀 작아요. 글자 좀 작은데 이게 제가 이 그림에서 이거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해놨네. 이때 보면 얘가 y꼴 얼마 하면 1 빼기 코사인 얼마 하면 x,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y꼴 얼마 하면 2분의 얼마 하면 x의 얼마 하면 제곱인데, 자, 0 근방을 보시면 완전 붙어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x라는 함수하고 2분의 1 x 제곱은 0 근방에 완전 붙어 있는 거죠. 그 말은 1 빼기 코사인 x라는 놈 자체가 0 근방을 가면 2분의 1이 얼마 하면 x의 제곱의 근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차냐 하면 얘는 2차 요소예요. 2차 요소. 1 빼기 코사인이 몇 차라고요? 2차입니다. 1 빼기 코사인이 몇 차라고요? 2차입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코사인이 2차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거죠. 시컨트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잡아요. 얘를 잡아내시면 코사인 얼마 하면 x 분의 얼마 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하면 1인데, 자, 얘는 이제 통분을 시키면 코사인 얼마 하면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 하면 다시 x가 되는데, 요거 한번 보죠. x가 0을 가요. x가 0을 가면 x라는 놈이 0 간다고 칩시다. x가 만약에 0을 가게 되면 얘는 얼마 가면 얘는 1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0을 가지 않는 놈은 극한 계산에 큰 힘을 발휘하지 않죠. 그냥 상수배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과감하게 지우시고 남는 게 1 빼기 코사인 x니까 얘는 얼마 하면 2분의 1 얼마 하면 x 얼마 하면 제곱이 돼가지고 2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1 시컨트 x 빼기 1이라는 놈 자체도 얘도 몇 차다? 얘도 몇 차? 2차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거네요. 1 빼기 코사인 x 2차, 시컨트 x 빼기 얼마? 1도 2차다. 이제 1차에서 이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극한 문제에서 마지막 이제 도형과 극한 문제를 풀 때 보면 보통 도형을 해석하시고 식을 세우죠.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 값을 계산하실 때 요 상식, 요 팁에 나오는 1차하고 2차 정도만 보셔도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돼요. 자, 그런데 어차피 제가 교재에다가 뒤에다가 줄줄 개어서 써놨으니까 뒤에 것도 한번 보죠. 그 다음 걸 보면, 자,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3번. 자, 이 4번에 적힌 건데 3차처럼 적혀요. 3차. 이건 뜻이 뭐냐 그러니까 3차. 이게 보면, 자, 탄젠트 x에다가 마이너스만 하면 사인을 하면 x 이래 적혀있어요. 사인 x.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인으로 묶어요. 얘가 사인으로 묶어내고 나면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시컨트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럼 얘는 몇 차? 얘 1차. 얘 몇 차? 2차. 서로 곱하기 하니까 몇 차 나오겠다? 얘는 3차예요. 물론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탄젠트 x 빼기 사인 x라는 놈 자체가 나온다면 3차라 이거죠. 얘가 만약에 분자에 있다면 분모에 3차가 있어야지만이 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는 보면 이게 살짝 오타가 있던데 2 sin x 빼기 sin 2x가 나오는데 2에다가 사인을 하면 x에다가 2 sin x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을 하면 x 다시 코사인을 하면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sin x죠. 2 sin x로 묶어내주게 되면 나온 게 1 빼기 코사인을 하면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몇 차? 나 1차. 나 몇 차? 2차. 그럼 1차, 2차 붙어서 얘를 하면 3차 될 것이다. 아, 이게 오타가 아니네요. 이게 오타네요. 이게 오타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디 건설되냐 그러니까 2에다가 x에다가 얘는 얼마 하면 2분의 1을 얼마 하면 x에 얼마 하면 제곱이니까 약분이니까 x 3승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x의 3승이니까 이쪽에 x 3승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안 지워지네. 이거 1이네요 1. 여러분 책 1로 적혀 있죠? 네, 책 한번 보죠. 예, 책 1로 적혀 있네요. 요게 살짝 오타는 요거 1입니다. 책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2 sin 빼기에다가 sin 2x 해주니까 2 sin x로 묶어내주면 아 이거 1차고 요거 2차니까 3차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1이 나오는데 실제로 1차, 2차에 비해서 3차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럼 밑에 뭐 쭉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얘 쓰죠. 뭐 5번 2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얘도 몇 차예요? 얘 1차죠. 다시 ln에다가 1 플러스만 하면 x 얘도 몇 차냐 하면 1차가 되죠. 이거 두 개는 뭐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2x-1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2에 얼마 하면 x에 마이너스 1 0에도 y꼴 0 근방에서 y꼴에 x 얼마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로 끊어오시고 얘가 y꼴로 하면 ln 1 플러스 얼마 하면 x 그래서 0 근방에서 서로 뭐하고 있다? 붙어버리고 있다. 이건 조금 단순하죠. 좀 단순한데 얘들은 삼강 함수는 아니지만 2x 빼기 1의 꼴도 1차고 ln 1 더하기 x도 1차에 1차 요소에 해당할 것이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극한에서 차수란 놈은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이 사인과 탄젠트, 사인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는 1차고 1 빼기 코사인, 시컨트 x 마이너스 1, 2차입니다. 탄젠트 x 빼기 사인 x, 3차. 그 다음에 얘들 1차 정도. 요 정도 챙기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뭐 내용들 좀 많이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써놓은 것 중에 한 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팁 2라고 해서 극한과 차수라고 적혀놔가지고 아까 했던 말에 대한 반복이에요. fx가 0을 갈다면 fx가 0 갈 때 sin fx 얘가 0을 가니까 탄젠트 fx 얘가 0을 가니까 그냥 fx로 계산하여라. fx 0 가니까 1 빼기 코사인 fx는 2분의 1의 fx 제곱으로 아까 1 빼기 x라는 놈 자체가 2분의 1의 x 제곱이었잖아요. 2분의 x 제곱이었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x 자리에 fx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편리하다는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자, 약간의 앞에서 배웠던 게 살짝의 활용인데 끝내는 차수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주위에 살짝 보시면 넘기시면 주위에 보면 위의 변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주의사항 반드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 우리가 극한값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다르다면 차수가 서로 다르다면 극한값이 0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문제를 낼 때는 대부분 다 차수를 맞춰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밑에는 2차인데 위는 3차다. 이거 뭐지? 그럼 2차가 위에 3차니까 약분되면서 0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밑에가 2차 x제곱, 위에가 x세제곱 그러면 약분되면 x니까 얘는 0으로 가버리잖아요. x가 0 가버리면. 근데 밑에 차수가 더 높고 위에 차수가 더 낮아버리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발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극한 문제를 푸실 때는 도형을 해석을 하시고 식이 쭉 나오고 나면 분모 분자의 차수를 반드시 확인을 한 후에 필요한 놈과 불필요한 놈들을 구분하셔서 답을 내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것 중에 한 개죠. 밑에 문제들을 지금 다 풀 시간은 안 되니까 시간 나면 한 번씩 보시기로 하고 제가 간단한 예한 문제죠. 간단한 예. 아무거나 한 만들어 봅시다. 아무거나. 리미트 x라는 놈 자체가 제로로 갈 때 2의 2x에다가 마이너스 1 아무거나 탄젠트에다가 역함수의 4x 다시 여기다가 코사인 얼마 하면 x 2x까지 코사인 2x 아무거나 코사인 2x 이렇게 쓰고 위에는 1 빼기 코사인 얼마 하면 4x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에 사인 얼마 하면 역함수에다가 3x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이랬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정도 극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는 순간 얘가 몇 차냐 하면 얘가 1차예요. 2에 2x 빼기 1이 1차. 탄젠트 역함수 아까 1차였죠. 아 얘도 얼마 하면 1차. x가 제로 가죠. 코사인 2x면 제로 가면 이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이에요. 1. 차수가 없어요. 그냥 1. 그냥 숫자 1입니다. 그 순간 얘가 1차고 1차니까 이거 2차예요. 그런데 얘가 몇 차냐 하면 얘가 2차예요. 그럼 얘가 몇 차냐 하면 얘가 또다시 1차잖아요. 아, 밑에는 2차, 위에는 3차. 얼마예요? 0이죠. 밑에는 2차, 위에는 3차. 볼 거 없죠? 무조건 0이죠. x가 제로로 가니까. 밑에가 x제곱근이라면 위에는 x세제곱까지 나올 거니까 약분되고 나면 0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답을 0 쓰면 되는데 굳이 차수를 맞춰내면 곱하기 제가 얼마 같은 거 x 같은 거 하나 때려내면 이제 차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차수가 맞아 떨어지니까 요 앞에는 얼마 하면 2x 곱하기 얘는 그냥 4x 이렇게 쓰시면 되고 끝에 하나 1 빼고 그냥 x 쓰시고 위에 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다시 4x에 얼마 하면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 어차피 3x니까 곱하기라고 그냥 3x 이렇게 하신 다음에 x들을 그냥 다 지워버리고 숫자만 쓰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극한 문제들의 특징을 보면 도형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학 도형의 성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식이 좀 길어요. 식이 좀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니까 분모 분자에서 0으로 가는 놈들만 갖다 놓고 그들의 차수를 비교해서 불필요한 걸 없애버리면 극한 값을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들으면 뭐 저런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연습만 하신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한 개다. 계산은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수에 관한 얘기가 다 끝났는데 이게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이게 촬영 시간이 얼만큼 된지 모르겠네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시간 벌써 난리 났네요. 보니까 이거 한다고 시간 엄청 잡아먹네. 이러다가 문제 못 풀겠네요. 한 문제라도 풀어야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고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요. 자, 이겁니다. 2019 학년도인데 학요들었어요. 이것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학년도인데 바빴습니다. 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16번. 작년에 여러분들이 6회에서 시험 치셨던 문제고 16번. 아마 방송을 보는 순간 살짝 기억날 것 같은데 작년 6번 16번 조금 짜증. 작년에 6편 같은 경우에는 16번, 17번, 18번, 19회 좀 어려워서 20번까지가.
그래서 상당한 멘붕이 온 시험인 거죠. 앞쪽 문제, 흔히 말하는 준킬러라는 단어를 쓰긴 쓰던데 뭐 좀 그냥 그런 뭐 준킬러라는 단어 쓰죠. 준킬러 쪽의 문제들이 난이도 좀 있게 나오는 바람에 애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수능을 준비한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21번, 29번, 30번이 아닌 이제 앞쪽에 17, 18, 19, 20에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생각이 사고가 잡혀버리는 순간인 것 같았어요. 작년 유평을 봤을 때. 물론 좀 빨리 푸는 것들은 금방 풀어버렸는데 이게 한 번 막히고 나니까 여기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리다가 17번, 18번이 좀 쉬우면 되는데 17, 18, 19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조금 애매해지는 것 중에 한 개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이 문제 좀 일단 보기로 하죠. 이 문제 한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림 아마 여러분들은 책에 바로 보시면 되고 아마 이 화면에 다 실기가 힘들어가지고 뒤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다. 호 AB 위의 점 P에서 선분 O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호 BP 위의 점 Q에서 각 POH하고 각 PHQ가 서로 같도록 잡는다. 이때 POH가 세타일 때 삼각형 OHQ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할 때 이거를 찾아라.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그림은 보지 않는 상태죠. 일단 얘만 한번 보죠.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갑니다. 밑에 세타예요. 밑에 S세타죠. 이거 뭐예요? 이거 1차잖아. S세타 느낌상 몇 차? 1차 정도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 얘가 세타니까 이거 1차니까 얘도 어차피 1차 요소니까 1차 요소 사인 탄젠트 크는 놈들인가? 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넘겨보죠.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게 갑자기 확 넘어가 보네. 그림이 요 녀석입니다. 작년 6평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오늘 프로젝트까지 버벅버벅대네. 이때 이 S세타 구한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일단 부채꼴이니까 좀 많이 자신감 있는 도형이잖아요. 과감하게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 변 길이 1 일단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 요것도 어차피 1 되니까 1 표시하시고 요쪽에 세타가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사인 세타 일단 기본적인 거 일단 표시 좀 하시고 여기 또다시 1이 있는 상황이 여기 어차피 여기가 수직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요 길이를 얼마 하면 코사인 세타 2까지 일단 표시하시고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요 삼각형 넓이 나와야죠. 입만 넓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직각이죠. 각을 표시하니까 이만큼 하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얘가 어차피 세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 해야 돼? 수직이라는 소리인데 일단 이거를 찾아달라는 소리네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 순간 뭐가 나왔냐 그러니까 일단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옵니다. 얘가 높이네. 이만큼이 높이인 거죠. 그럼 이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주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삼각비를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삼각비를 잘하면 되게 편한 일이 많으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 세타니까 다시 뒤집어 주면 얘는 시컨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다시 아니죠. 이게 수직이니까 이 선생 또라이 이 코사인 제곱 Y가 첫날부터 왜 이래 이거 코사인을 막 하면 제곱 세타 죄송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딱 나온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금방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이 길이 곱하기 길이에다가 이루는 각을 구한다든지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밑변이 지금 없어요. 근데 높이는 일단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직을 조금 더 크게 딱 써본다면 이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만큼 이 길이 어차피 1이었죠. 이쪽 길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하시니까 루트에다가 1 빼기 코사인을 하면 4승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차피 중학 도형의 성질밖에 안 나온다면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직각이 나온다면 삼각비 또는 피타고라스입니다.
물론 피타고라스라면 좀 불편해요. 루트가 들어가고 안에 식들이 들어가니까 식이 약간 복잡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길이를 찾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S 세타라는 놈 자체가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인데, 이쪽 길이 이것도 또다시 또 찾아야 되네요. 요 길이 어차피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뭐 얘가 사인 세타니까, 여기 또다시 코사인 또다시 붙이시면 되니까, 이쪽 길이는 사인 얼마 하면 세타에다가 코사인 얼마 하면 세타, 이렇게 또다시 삼각비를 하시면 되죠. 삼각비가 상당히 많은 문제네요. 그러면 밑변 길이가 사인 얼마 하면 세타에다가 다시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 하면 4승 세타, 다시 플러스 다시 곱하기 높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코사인 얼마 하면 제곱 세타, 다시 곱하기 2분의 1.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형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식이 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모에다가 뭘 갖다 붙여야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1차 세타를 하나 붙였어요. 여기도 어차피 세타, 요렇게. 이제 또 세타는 저로 가면 되죠. 자, 이까지 식을 쓰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얘가 1차니까 위에도 1차들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타 저러니까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일단은 지워버리고, 얘 어차피 1가잖아. 얘도 어차피 의미 없죠. 얘도 의미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세타, 이거 1차 오케이 붙었어요. 둘이 합치면 되고 1 빼기 코사인 4승 세타,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루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에다가 다시 1 플러스 어차피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사인 제곱 세타잖아. 사인 제곱 세타가 그냥 밖으로 나오면 사인 얼마 하면 세타에다가 다시 루트에 1 플러스 얼마 하면 코사인 어차피 제곱 세타, 세타 제로 가니까 얘는 그냥 숫자 2 요소 아니고 요거 1차, 요거 1차 끝났네요. 맞죠? 여기 1차 붙어 있고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1차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답만 쓰시면 되네요. 2분의 1 붙어 있으니까 2라고 그냥 쓰시고 위에 숫자 1 하나 남으셨고 더하기 여기다가 1 넣어주게 되니까 이건 어차피 1 되니까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약간 길었는데 자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됐다 해요. 지금 제가 빨리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빨리빨리 좀 말할게요. 일단은 약간 길었지만 분모 분자의 모양에서 얘가 어차피 1차니까 위에 1차 요소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맞춰가지고 하면 답이 나온 것 중에 한 개죠.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어렵진 않아요. 풀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게 빨리 풀려버리면 도형 문제가 좀 빨리 풀려버리면 그냥 편하게 해결돼요. 하지만 한 번 안 되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여요. 특히 16번 같은 게 안 풀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문제를 너무 이렇게 뭐라 해죠? 막 너무 가까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들어갔다 놓고 어차피 중학도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만큼이 코사인 세타니까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되고 이런 거 뭐 길이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직각이라는 놈을 찾아냈으니까 여기 어차피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니까 요 길이 요거 하나 찾는 거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과감하게 찾더라면 이 문제는 푸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보려고 하면 문제가 계속 심오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기껏 해봐야 중학도형이다. 그렇게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 배속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딱 시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잘 못 맞추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좀 시간을 맞추는 걸로 하고 어쨌든 간에 첫 방송 수업 듣는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 이제 아직은 학기 초반이라서 아침에 좀 일찍 오시는 게 좀 힘도 좀 들고 좀 피곤도 하실 텐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적응할 거라고 금방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더 참으시면 되겠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